제18편 환단국이 32회 고죽국 단군세기. 3세 갸륵당군이 천부인을 명제해단에 봉쇄하면서 이제 황제에서 순수한 민초인 제야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 단군왕검 후손들의 나라가 바로 역사 속의 고죽국인 주나라였습니다. 자, 이제 환단국에 등장하는 단군세기의 주인공들이 누구였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4세 단군 오사구. 환단고기에 임금께서 아우 오사다를 몽고리안으로 봉하셨다. 제3년 기원전 2133년에 구멍이 뚫린 백군을 주조하였다. 이에 가을 8월에 하나라 사람이 와서 특산물을 바치고 신서를 구해갔다. 제29년 기원전 2119년에 하나라 5세 왕상이 실덕하므로 임금께서 식달에게 명하여 정벌하게 하시니 천하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복종했다. 황제국 하나라가 있었던 곳이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중 관중이며 단군세기의 주인공 고죽국의 주나라는 개경 서울과 풍패인 태빈 빈주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 풍패가 바로 낙양입니다. 고죽국. 자, 그러면 단군왕검의 우선인 고죽국의 주나라가 있었던 곳의 위치를 찾아봅시다. 고죽국의 의미. 사기 봉기에서 주나라의 성국인 고죽국의 시조가 요순시대의 후직이라고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 주 봉기 천머리를 인용합니다. 주나라 시조 후직은 이름은 기이다. 그의 어머니는 유태씨의 딸로 강원이라 불렀는데 강원은 제국의 정실이다. 강원이 들에 나갔다가 거인의 발자국을 보고 마음이 혼연히 기뻐지면서 그것이 밟고 싶어져 밟으니 마치 아기를 가진 사람처럼 몸이 꿈틀거렸다. 1년이 되자 아들이 태어났는데 불길하게 생각되어 비좁은 골목에 버려두었으나 말이나 소가 지나가면서 모두 피하고 밟지 않았다. 아이를 숲속에 놓았다가 마침 산속에 사람이 많아 장소를 옮겨 도랑의 얼음 위에 버렸으나 날쌘 성들이 날개로 아이를 덮어주고 깔아주었다. 강호는 기이하게 여기고 아이를 데려와 키웠다. 처음에 아이를 버리려고 하였으므로 이름을 기이라고 했다. 사기 봉기의 기편은 상궁유사 고구려 주몽의 탄생신화와 거의 유사합니다. 상궁유사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 많은 괴이하게 여겨 유아를 방 안에 남몰래 가두었다. 햇빛이 비추자 그녀는 몸을 피했고 햇빛이 또 따라와 그녀를 비추었다. 이로 인해 임신하여 알을 하나 낳았는데 크기가 5대쯤 되었다. 왕이 이것을 개 돼지에게 던져주었지만 모두 먹지 않았고 길에다 버렸으나 말과 소가 그 알을 피해갔으며 들판에 버리니 새나 짐승이 알을 덮어 주었다. 왕은 그것을 깨뜨리려고 했지만 깨어지지 않았으므로 유아에게 돌려주었다. 이 주나라 시조 신화를 조작된 반도서의 고구려의 시조 신화에 살짝 변주하여 심어놓았습니다. 인명 차이만 제외한다면 거의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 사기의 이야기대로라면 고죽국은 기원전 2300년 전에 희적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구려의 고주몽이 천황님의 비양이었던 삼제동 전옥고향 제국고신의 후손으로 고주몽이 바로 단군왕검이십니다. 그리고 단군왕검을 중국사에서 주나라의 후직으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주나라의 의미와 지명을 신중동국 여지스남에서 찾아봅시다. 고죽국의 발음을 분석하면 고죽 혹은 고주라는 발음이 납니다. 한자 표기들을 일별해보면 고차, 구자, 굴지, 고창 등으로 중고대에 쓰이던 이름인 고죽, 고차, 구자, 굴지, 귀지, 귀상은 같은 이름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후자, 고차, 고자라는 음이 가장 역사적 실상에 근접하는 발음으로 보입니다. 바로 키타이, 스키타이, 카타이, 쿠타이가 키차, 카차, 코차, 쿠자의 음으로도 들리고 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카작이랑 코작으로도 쓰였습니다. 다름 아닌 스키타이의 석색 하불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고죽, 구자, 굴지는 쿠차, 쿠자이고 쿠자는 쿠타이고 쿠타이는 쿠라이 즉 구례, 고려 혹은 구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인 것입니다. 고죽, 고창, 쿠자는 고주 혹은 고주나라이고 고구려였던 것입니다. 고죽국이란 쿠차 카터의 샤카터의 의미였습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에서 주의 지명을 찾아보면 개성부의 능침을 인용합니다. 정정능, 능호는 주릉이니 북교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 땅에 있는 능이 주릉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주릉이 신시계천의 개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나라가 고죽국 단군왕검 후손의 나라이다. 제요의 반란으로 제왕의 도시 관정에서 이동해 평양에 자리 잡았던 단군왕검의 후손들이 태빈, 풍패, 전주로 그리고 기산인 봉상으로 이동하는 바, 이동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주나라 무왕이 어느 위치의 기반지에서 관중의 은나라를 멸하고 천하를 장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송화강 아사달, 백악산 아사달, 장당경 아사달. 상기의 연표는 환단고기에 나오는 연패인데 역사를 오히려 알아볼 수 없도록 헷갈리게 만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더욱더 정확히 단군왕검의 나라인 주나라의 장소와 시기를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후지기 죽자 아들 부질이들을 이었다. 부질 말년 하우시의 정치가 쇠퇴해지자 직의 자리를 버리고 일에 힘쓰지 않았다. 부질은 관직을 잃고 융적 땅으로 달아났다. 부질이 죽자 아들 국이 섰고 국이 죽자 아들 공유가 섰다. 공유는 융적의 땅에서 살면서 후직의 일을 다시 일으켜서 밭 갈고 씨 뿌리는 일에 힘쓰고 맞는 땅을 찾아다녔다. 질수와 저수에서 위수를 건너서는 목재를 얻었다. 돌아다니는 사람은 재물이 생겼고 정착해서 사는 사람은 재산이 쌓였다. 인민들이 그로 인해 복을 누렸다. 백성들이 그를 혼모하여 많은 사람들이 옮겨와 귀의했다. 주의 통치가 이로부터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시인은 그 덕을 사모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 공유가 죽자 아들 경절이 이어받아 빈의 나라를 세웠다. 경절이 죽고 아들 황복이 섰다. 황복이 죽자 아들 차불이 섰다. 차불이 죽자 아들 회우가 섰다. 회우가 죽자 아들 공비가 섰다. 공비가 죽고 아들 고우가 섰다. 고우가 죽고 아들 아우가 섰다. 아우가 죽고 아들 공숙조루가 섰다. 후직, 부질, 국, 공유를 이어 경절의 시대에 빈으로 전대했다고 하는데 부도지를 한번 인용합니다. 임검씨가 유호씨의 행적을 듣고 그 길을 장하게 여겨 유호씨의 주객에 교부에 취업하여 살도록 하였다. 이때 임검씨가 하토의 형사를 심히 걱정을 하고 마침내 입산하여 해옥복본의 도를 전수하였다. 부르씨 2세 단군이다. 부르태자가 도산에서 하우에게 오행취수법을 전수해 준 때가 기원전 2267년이다. 맏 아들 갸륵을 태자로 삼음 3세 단군이다. 임검씨 아들 부르씨가 천부사면을 이어받아 천지가 하나의 이치가 되는 것을 증명하여 인색이 일족이 되어 크게 부주의 도를 일으키고 널리 천웅의 법을 행하여 인세 정리의 일에 전념하였다. 일찍이 운해족과 긴밀하게 영을낙하여 하토가 하나로 돌아가기를 기도하더니 이도가 점차 성하여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부르씨가 천부를 아들 음노씨에게 전하고 입산하였다. 음노씨가 날 때부터 대비의 원이 있어 천부사면을 이어받고 하적이 도탄에 빠진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진리가 거짓의 지역에 떨어진 것을 슬프게 생각하여 마침내 명지에단의 천부를 봉쇄하고 곧 입산하여 복본의 대오를 전수하며 100년 동안 나오지 아니하니 유증이 통곡하였다. 음노씨 부르씨의 태자 3세 갸륵 단군이시다. 신지인 고글에게 명하여 배달유기를 편숙케 하였다. 단군왕검 후직 고조몽은 동일 인물로서 주나라는 후직 부질 국 공유 경절로 이어져 빈인 전주의 나라를 세웠다고 하며 부도지의 단군 왕검은 단군왕검 부루 음누로 이어져 음누 단군께서 하족이 도탄에 빠진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명지의 단에 천주로부터 받은 왕의 신패인 천부인을 봉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도인 평양에서 태빈 풍패로 전도했던 것입니다. 고죽국의 풍패. 빈은 주나라의 태빈 민주 혹은 빈국이다. 태조 이성계의 본관 전주이기도 하다. 또한 여기가 한나라 유방의 고향 풍패이기도 하다. 모두 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의 전주부에 나오는 정보입니다. 고전 번역원의 신증 동국 여지스남 구격본의 몇 조각을 인용합니다. 형승, 국가의 풍패로 산천이 영수하다.
주나라의 주상이 일어난 곳이요 일도의 으뜸이다. 누정 공북정주의 서거정의 기해 왕업의 자치를 창립하였으니 실로 우리 조선의 근본이 되는 땅으로 주나라의 태빈과 같은 곳이요 목조가 북방으로 옮겨간 것은 마치 주의 태양이 빈을 떠난 때이다. 전라도 고창은 빈풍으로 이곳 주나라의 모고 태빈빈주와 동일한 지명입니다. 전라도 고창 역시 빈풍으로 이곳 주나라의 모고 태빈빈주와 동일한 지명입니다. 이곳 빈주인 고죽국으로 이곳을 기반으로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했던 것입니다. 주나라가 바로 고죽국의 고구려였던 것입니다. 이 주나라가 있었던 태빈민주의 풍패가 바로 낙양입니다. 장안은 중국의 고도로 현재 섬수성 성도 서안에 해당한다. 한 왕주의 시기에 장안으로 명명되었는데 이후 전한 북주 수 왕주의 수도였다. 당 왕주의 시대에 장안은 대제국으로의 수도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로 발전했다. 또한 서도 대흥 중경 경주로 불린 적도 있었다. 송 왕조 이후 정치 경제의 중심이 동쪽의 개봉으로 옮겨가면서 장안은 더 이상 수도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장안의 도시로서의 역사는 주 왕주의 도읍이었다는 풍읍에서 시작되는데 풍경이라고도 불린 풍읍은 문왕 때까지 종실인 주공의 도읍이었다. 무왕이 은 왕조의 주왕을 멸망시킨 후 풍수를 사이에 두고 풍읍 맞은편에 있던 호땅으로 전도했다. 장안 한양의 시작이 주나라의 모구 풍읍이었다고 합니다. 전주의 지명 풍패의 풍읍이 바로 장안 한양이 시작된 곳으로 고죽국의 풍패와 한양 장안의 관중은 아주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고죽국의 주나라가 있었던 개경 서울과 풍패에 가까운 곳이 한양 장안의 중심 관중 한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고죽국인 주나라의 태빈빈주가 바로 낙양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월 사기전서의 무대 월나라의 무대였습니다.